2025년 6월 3일 오전 4시 44분 케르치에협의 깊은 곳에서 우크라이나 요원들은 아무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몇 달 동안 해왔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에서 가장 엄격히 보호되는 다리 아래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이 다리는 거의 40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이 다리는 푸틴 본인이 트럭을 운전하며 개통식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기폭장치가 작동되었을 때 1100kg의 TNT가 교각 위에서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이 폭발은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준비되어 온 훨씬 더 큰 계획의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에 마침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그것을 알고 있지만 더 이상 멈출 수 없습니다. 질문은 어떻게 할까요? 해군도 거의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함대 중 하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푸틴은 그 모든 군대를 가지고도 더 이상 대응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답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섬뜩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12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14년 2월 블라디미르 푸틴은 키예프의 정치적 혼란의 순간을 이용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4주도 안 되어 식별 표식이 없는 병력을 크림반도로 보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거의 총 한 발도 쏘지 않고 크림반도 전체를 장악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를 자신의 정부 최대 업적이라고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크림반도가 신성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흑해에서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는 옳았어요. 크림반도는 그냥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흑해 전체를 통제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러시아의 주요 해군 기지인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에서 러시아 함대가 출항합니다. 크림반도에서 키이우, 오데사, 미콜라이오 등으로 떨어지는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2014년에 우크라이나의 영해였던 흑해 깊은 곳에서 수천억 달러로 평가되는 천연가스 매장지가 있습니다. 푸틴이 크림반도를 점령했을 때 그는 단순히 땅 한 조각만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것이었던 흑해 에너지 매장지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크림반도를 지배하는 자가 전쟁의 절반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대규모 침공이 시작됐을 때 크림반도가 모든 것의 근거지가 된 것입니다. 군대, 탄약, 연료, 미사일 모든 것이 그곳을 거쳐갔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우크라이나가 지켜보고 연구하고 기다리며 러시아가 수년이 지나야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단서는 대규모 침공이 있은 지 몇 달 후에 나타났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세바스토폴 상공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저렴하며 즉석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군함을, 저기서는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를 개별 사건이라 불렀습니다. 세계 언론은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 우크라이나는 전례 없는 일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작전을 개덫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제조된 스톰 섀도우 순항 미사일을 흑해 함대 사령부에 발사했습니다. 그것도 지휘회의가 한창 진행 중일 때였습니다. 적어도 9명의 러시아 장교가 사망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장군들도 있었습니다.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 해군의 상징이었던 역사적인 건물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미 2022년에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러시아 함대에서 가장 중요한 군함인 모스크바 순양함을 침몰시킨 바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다른 군함들과 잠수함들이 자국 항구 안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활주로에서 파괴된 항공기들, 지도에서 사라진 방공 시스템들, 그리고 2024년과 2025년 사이 어느 시점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함대 중 하나인 흑해 함대, 포템킨 공이 1783년에 창설한 그 함대가 도망쳤습니다.
세바스토폴을 버렸습니다.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러시아 해군의 본거지였던 그 기지를 떠난 것입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진짜 영토인 흑해 건너편 노보로시스크로 함정들을 철수시켰어. 네트. 현대 역사상 해군이 없는 나라에 의해 해군이 바다에서 쫓겨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러시아에게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곧 알게 될 내용은 단순히 한 반도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침략자보다 훨씬 적은 자원을 가진 침략당한 국가가 어떻게 현대전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핵잠수함도 없고 항공모함도 없으며 미국의 군사 예산도 없습니다. 오직 머리와 인내 그리고 드론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2025년 6월 3일로 돌아갑니다. 오전 4시 44분입니다. 케르치 해협 위에 놓인 다리는 길이가 19km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긴 다리입니다. 푸틴에게 그것은 단순한 다리가 아닌 상징이었습니다. 크림반도가 영원히 러시아 땅이 되었다는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2018년 블라디미르 푸틴은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직접 카마즈 트럭을 운전하며 다리 개통식을 주도했습니다. 2022년 이후 이 다리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보급을 받는 주요 동맥이 된 것입니다. 연료, 탄약, 예비부품, 병력 등 모든 것이 그 다리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전에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트럭 폭탄이 도로 일부를 무너뜨렸습니다. 2023년 7월 각각 853kg의 폭약을 실은 해상 드론들이 또 다른 교각 아래에서 폭발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수리하고 보강했으며 장갑도 씌웠습니다. 그들은 물속에 소나를 설치했습니다. 그들은 순찰대를 배치했습니다. 보호망도 설치했습니다.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바실 말리우크라는 남자가 이끄는 우크라이나 정부부는 이미 또 다른 작전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이어진 작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요원들은 완전한 비밀 속에서 수십 번이나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수중 지지 기둥에 직접 폭발물을 설치했습니다. 기둥마다, 폭약마다 들키지 않고 설치했습니다. 총 1100kg의 TNT였습니다. 대형 항공 폭탄에 해당하는 양이죠. 하지만 작은 조각들로 나뉘어 있었죠. 물속에 숨겨져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온 그 6월 3일,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기둥들이 손상되었습니다. 구조물이 갈라졌습니다. 이미 2024년에 헌터라는 암호명으로만 알려진 우크라이나 정보국 요원이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크림대교는 운명이 정해졌다고. 2025년 6월 3일, 그는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26년에 일어난 일들은 다리가 유일하게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2026년, 전쟁은 5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크림반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격이 더 이상 고립된 사건처럼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일련의 연속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목표가 다음 목표를 준비하는 연결된 작전의 연쇄가 된 것이죠. 2026년 4월 5일 우크라이나 군 정보부는 슬라벤스크라는 러시아 페리선을 향해 야간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은 목표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슬라벤스크는 케르치 해협에서 여전히 운행 중인 마지막 철도 페리였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배가 크림반도의 러시아군에게 연료, 탄약, 중장비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다리의 하중이 너무 크거나 손상됐을 때마다 그랬죠. 슬라벤스코가 바다에서 불탔을 때 러시아는 플랜 B를 잃었습니다. 20일 후 4월 26일 세바스토폴. 단 하룻밤 사이에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동시에 세 척의 군함을 공격했습니다. 상륙함 야말, 필첸코프, 그리고 정보함 이반 쿠르스입니다. 근처에 있는 벨벡이라는 공군 기지에서는 활주로에 있던 수천만 달러짜리 러시아 최정예 전투기를 파괴했습니다.
최첨단 레이더가 파괴됐습니다. 해군 훈련센터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바스토폴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주 전 흑해 건너편에 있는 노보로시스크, 즉 흑해 함대가 피신해 있던 러시아 항구에서도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서해함 발렌틴 피쿨이 침몰했습니다. 러시아의 대형 군함인 두 척의 프리기탐이 손상되었습니다. 러시아 잠수함들이 아무도 본 적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국 항구에서 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서 적을 피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날아오는 드론을 피해 숨으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흑해 함대는 군사 분석가들이 유령 함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더 이상 나갈 수도 공격할 수도 거의 아무것도 방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케르치 해협 한가운데에 푸틴의 다리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상처 입었습니다. 급하게 수리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감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파괴된 페리선마다, 침몰한 배마다 기지가 파괴될수록 포위망이 좁혀집니다. 크림반도가 점점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에 포위된 섬에서는 아무도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규모를 진짜로 이해하려면 벤 호지스라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지스는 미국 육군의 은퇴한 중장입니다. 그는 유럽 주둔 미군 전체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약 40년간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그는 같은 말을 반복해왔습니다. 인터뷰에서, 팟캐스트에서, 군사회의에서. 그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크림반도가 이 전쟁의 결정적 전장입니다. 호지스에게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통제하는 한 우크라이나는 결코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코 경제를 재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푸틴이 반도에서 우크라이나 항구를 봉쇄할지 결정할 수 있는 한 우크라이나는 흑해를 통해 곡물을 수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호지스는 2025년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 다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 그는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아직 반도에 지상군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전적인 침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크림반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것. 방어가 불가능하게, 보급이 불가능하게, 러시아 군인들이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직접 봤듯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푸틴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세요. 크림반도는 그의 정권이 거둔 가장 큰 정치적 승리였습니다. 그것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든 러시아 선전의 근간이었습니다. 크림반도가 무너지면 단순한 반도 붕괴가 아니라 푸틴이 러시아 국민에게 전한 전체 이야기도 무너집니다. 전쟁에 대한 명분이 무너집니다. 러시아가 자국 밖에 보유한 가장 전략적인 군사기지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푸틴이 제국을 재건한 인물이라는 신화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진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벡에 항공기용 장갑 경납고를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부족한 자원을 크림반도를 지키기 위해 이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2026년 3월 러시아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어느 달보다도 더 많은 병력을 한 달 만에 잃었습니다. 3만 5천 명의 병사가 사망 또는 부상했습니다. 거의 4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는 모집할 수 있는 병력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병력을 보충하지 못하는 군대는 동시에 두 개의 전선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러시아가 이 다리를 오랫동안 지킬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날짜를 모릅니다. 정확한 달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블로그에 글을 쓰는 러시아 군사 분석가들조차도 이제는 조용히 뭔가가 변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리는 아직도 서 있습니다. 하지만 손상되었습니다.
수리는 점점 더 자주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의사 전문가들은 한 가지에 동의합니다. 네 번째 공격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적절한 방식, 올바른 기술, 올바른 시기에 이루어진다면 다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무너지면 전쟁 중에는 다시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하루 24시간 해협을 감시하고 있으니 불가능합니다. 해리선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배들은 숨겨져 있습니다. 잠수함들은 자기 항구 안에서 자망하고 있습니다. 공군 기지들은 콘크리트로 방어되고 있습니다.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크림반도 안에서는 조용히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반도에 주둔 중인 러시아 군인들은 언제든지 세상과 단절될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들은 마지막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2014년에 블라디미르 푸틴은 거의 총 한 발도 쏘지 않고 4주 만에 크림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영원히 그 반도를 정복했다고 믿었습니다. 제국을 다시 만들었다고 생각했죠. 유럽의 지도를 다시 썼다고 여겼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이번 전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이 채널이 계속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분석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새로운 컨텐츠를 업로드합니다. 가기 전에 댓글로 저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크림반도가 2026년에 우크라이나로 돌아올까요? 아니면 푸틴이 몇 년 더 그 반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읽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